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 언제 유럽 여행 가냐? 몇 년 모아야죠. 저 아직도 유럽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TV에 많이 나옵니다. 막 보다 보면 내가 어쩔 땐 갔다 온 것 같기도 해. 예. 가장 기억에 남고 즐거운 여행은 뭐다? 오랜만에 가는 여행입니다. 아, 오랜만에 가는 여행. 사실은 월소득 400만 원 이하면 차를 안 사는 게 맞습니다. 내가 돈을 못 모으도록 하는 말버릇이 있거든요. 나한테 보상해야 돼. 내가 이거 하려고 돈 벌지. 입버릇처럼 자꾸 하다 보면은 돈을 못 모으게 된다. 내돈내산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공금의식이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버는 돈의 절반 내 돈이 아닙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나와 같이 쉐어해야 되는 돈이에요.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는 게 반드시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네. 저축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뭔가 이제 계좌가 웅장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돈줄 상담소 시즌 1 총결산 누가 혼났나? 자, 2부가 시작이 됩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방송인 곽수산 씨 계속해서 2부도 함께합니다. 네. 남유림님이 방송 놓치지 않으려고 얼른 화장실 다녀오셨다. 자, 앞에서 잠깐 들으셨겠습니다만 명언이 많습니다. 김경필 진짜. 멘토님의 명언. 혹시 미리미리 다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멘토님? 뭐 사실 준비한 것도 있고요. 예. 준비 그냥 뭐 얘기하다 보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제가 지하철과 버스를 잘 이용하냐면 네. 지하철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에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하철과 버스를 타면은 여러 사람들을 보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분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저기 지하철에서 출근을 할까?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걸 행복해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저도 너무 10분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생각을 바꾸게 해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나오는 얘기다. 아까 우리 일부에서 우리 송일아 기자님이 미세 소비, 쇼핑 이런 거 있었는데 사실 그 50% 반값 할인 이런 거 하면은 좀 눈이 확 가잖아요. 저는 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50% 세일이 아니라 100% 세일을 받겠다. 안 사는 거죠. 안 사면 100% 세일. 와, 이것도 명언이네. 왜냐면 사실 쓸데없는 거 사잖아요. 네. 그럼 50% 할인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불필요한 건데 50% 할인해 봐야 그렇죠. 그 불필요한 돈 50%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런 명언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한 문장이 딱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소비를 할 때 맞다 그때 그 말씀 이게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혹시 김경필 멘토님이 이건 내가 얘기했지만 진짜 이건 내가 말 잘했다. 명언 중에 명언이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그래요. 본인이 갑자기 얘기해놓고 또 그렇게 얘기하라 이런 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또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아까 하네. 그 삼심제도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수익률 1% 올리는 것보다 쓸데없는 돈 안 쓰면 그게 수익률 100%입니다. 요 말이 저는 가장 제가 수익률 봤을 때는 100%. 수익률 100%죠. 내가 오늘 뭔가를 살라고 했는데 내가 결제 삼심 제도를 해서 그 필요한 게 아니었네. 그러면 그 10만 원이 굳은 거고 난 10만 원 오늘 수익이 생긴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수익이 10만 원 생겼을 때 그 10만 원으로 주식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원래 10만 원 써버릴 수도 있었던 돈이었는데 그냥 뭐 주가가 떨어져도 그거 뭐 원래 써서 없어질 뻔했는데 뭐 주가 떨어져도 남아있네 이렇게 되니까. 마인드 컨트롤하기 되게 좋다 그거. 좋죠. 맞아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몇 가지 명언들이 쭉 있습니다만 저축에도 중력 법칙이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100% 세일을 노려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1억 모으기 전에는 투자 생각하지도 말아라. 최근에 또 그 1억 모으기 책도 내셨고. 네. 딱 1억만 모읍시다라는 책을 냈는데 최근에. 사실 그 여러분들에게 뭐 딱 1억만 모아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뭐 1억 모으면 모든 게 해결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무조건 성공하는 것 줄 알고 막 그 책을 사서 많은 분들이 보고 막 새벽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너무 피곤하던데. 근데 사실은 그거 읽었어요? 네. 근데 피곤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
일어나기만 하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을 보니까 아. 다 아침에 일어나더라잖아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딱 1억만 모아라라는 건 뭐냐면 1억 모으면 무조건 다 성공이냐? 그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1억부터 모았더라. 그럼 그 얘기는 1억만 모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안 거치고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하.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일찍 일어나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듯이 또 1억 모으고 또 뭘 하느냐도 중요하고 그렇죠. 이 출발점을 또 저희랑 감사하게도 같이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7개월 동안 여러 사연을 또 보내주신 분들 방송 이후에 달라졌는지 아니면 더 나태해졌는지 변화가 있는지. 진짜 점검 네. 들어갑니다.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연결할 분은 3인 가구 외벌이 가장 첫 아이가 태어난 지 10개월이 됐는데 비수도권에 살면서 이사를 고민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김용필 멘토님이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좋다 이런 조언을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청취자 이인철님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방송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집을 이사를 하셨어요? 집을 사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집을 구매를 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말 안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얘기 내가 하려고 저기 했는데. 좀 혼날 줄 알고 네. 걱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에는 어떠세요? 만족도나 이런 거는? 일단 집을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가 네. 이제 멘토님한테 이제 조금 조언을 들었던 거고 뭐 최종적으로 아내의 또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구매한 거에 후회는 없습니다. 혹시 예. 대출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출은 제가 소득이 조금 낮은 편이고 해서 또 이번에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또 아하. 있기 때문에 2%대죠 금리가. 예, 2% 네. 중후반쯤 됩니다. 그렇죠. 조건이 되면 이런 정책 대출은 받아야죠. 2%? 예. 나라에서 그러라고 이 제도를 만들어 준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대출 이자를 많이 좀 아낄 수가 있으신 거고 예. 그때 자동차 할부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자동차는 이 금액을 바로 완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니, 예, 남아 있는 걸요? 예, 잔액을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 이자를 좀 아하. 아끼기 위해서 조기 상환. 예. 요. 조기 상환했습니다. 김유필 멘토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무래도 그 담보대출 이자가 자동차 할부 이자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책 그러니까 뭐 대출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오, 그러네. 잘하신 것 같고 일단은 뭐 제가 그때 사실 집을 조금 더 고민해 봐라라고 했던 거는 너무 과다한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드 머니를 모으면서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결론적으로는 결정을 이제 본인이 하셔서 사셨으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고 특히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정책금융 상품을 잘 선택하셨으니까 좋은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뭐 잘 갚아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자동차 캐피탈은 먼저 갚아버렸고 오. 금리가 낮은 정책 대출로 집을 사셨고 너무 잘하셨다. 어우, 정말 잘하신 겁니다. 와, 근데 이인철님 예.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그 개인연금을 이제 소액으로 조금 넣고 있던 게 있고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적금 위주로 또 넣으려고 하는데 네. 또 이제 조금 이제 시드가 조금 남는 게 있어서 이거를 개인연금을 추가로 할지 아니면 적금에 추가를 할지 이게 조금 고민이 됩니다. 주식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곽수산 씨는 주식을 밀고 있는데 뭐 그거는 모든 투자의 판단이라는 건 결국 본인이 해야 되는 거긴 한데 네.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개인연금의 운용 수수료를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건 뭐 투자형 상품인 것 같아요. 그죠? 예. 투자형 상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개인연금이라는 상품의 특징이 1년, 2년 있다가 돈을 꺼내 쓰겠다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이후에 꺼내 쓰겠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선행이 돼야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런 데서는 뭐 투자형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단기간에 뭔가 운용을 해야 될 자금이다. 그런 거는 너무 단기간을 투자로 가면 아까 우리 곽수산 씨하고 얘기도 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최소 요구 성장률이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아니면은 괜찮을 것 같고 내가 노후를 생각해서 한 20년 이상 이렇게 투자하는 생각으로 하는 개인연금은 저는 나쁘지 않다. 그거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막 4% 5% 이랬다면 뭐 연금을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더 늘리는 것도 좋지만 대출 원금을 좀 더 빨리 갚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예,
이 굉장히 2%대 낮은. 그렇죠. 너무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잘하고 뭐 계시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연금을 뭐 추가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그 본인의 목적에 맞게 선택을 그렇죠. 하셔야 될 텐데 기존의 다른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상황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때 그 이제 자영업 하고 계시는 자영업이었던 아닙니다. 그냥 회사원입니다. 아, 회사원이시면은 일단 네. 그 퇴직금은 있으실 테고 퇴직연금은 일단은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3층 연금이 필요한데 어찌 보면 2층까지는 해놓으셨으니까 네. 3층까지 이제 선택일 수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금액적으로는 또 필요하다. 그럼 좀 더 그리고- 공격적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로 가? 아니 투자를. 근데 이제 네, 시기가 좀 사실 남았다고 집을 하시는데. 사셨다는 게 지금 소득이 뭐 조금 높은 편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금리가 낮아도 아무리 2%대라 하더라도 3억 정도의 대출이면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걸 갚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게 아주 공격적인 투자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집이라는 자산도 사실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는 조금 덜 올라줘도 주식보다 덜 올라줘도 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투자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생의 가장 큰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남는 잉여 자금을 또 너무 과다하게 위험 자산으로 가는 거는 조금 경계하시는 게 좋고 또 고민이 충동 구매를 막지 못할 때가 있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이제 아기가 크면서 아하. 환절기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옷을 또 보게 됐거든요. 음. 이게 옷을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사주고 싶은 마음이. 근데 아이 커져서 옷은 뭐 이건 충동 구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아기가 요새 사달라고 하던가요? 아기 옷들이 비싸요. 어른 옷만큼 맞아. 비싸고. 예. 그러니까 좀 금방금방 크는데 네. 조금 이렇게 안 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잠깐 입을 옷인데도 막 비싼 옷을 살려니까 이거는 이제 송일아 기자님이 좀 조언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중고마켓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정말 나눔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회전율이 워낙에 빠르게 애기들은 너무 빨리 커서 그리고 얼마 못 굉장히 입으니까. 싸게 나와요. 근데 이게 또 그 하나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유 애 옷을 어떻게 중고로 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고가 둘이면-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금방 네. 또 크기 때문에 음,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 이후에 물론 이제 상담 방향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결정을 하셔가지고 재정적으로 훨씬 더 나아지시는 것 같았고 저희도 또 뿌듯합니다. 아이고,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 이인철님이었고요. 다음 분도 연결을 해볼게요. 둘째 딸과 함께 살고 있는 60대 부부의 사연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첫째 딸 결혼할 때 1억 원을 해줬다고 하세요. 와. 그래서 둘째 딸도 똑같이 해줘야 할 것 같다는 기억납니다. 예. 고민도 하시면서 근데 또 부부의 은퇴도 준비하셔야 되겠고 은퇴 이후에 전국 일주도 해보고 싶다 이런 꿈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었는데 연결이 돼 있나요? 김연숙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혹시 그 둘째 따님은 그 사이 어떻게 뭐 결혼을 했나요? 뭐 달라진 게 있나요? 큰아이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따님은 결혼을 했고 네네. 둘째 따님은요? 아직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요. 아직 아. 계획 없습니다. 결혼은 아직. 근데 그 고민은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아유 1억을 또 해줘야 되나? 네네, 그렇죠. 어떻게 준비는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첫째 딸 이제 결혼 줬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둘째 딸 이제 결혼 그런 자금도 좀 준비해야 되고 그럼 여러모로 고민이 좀 많이 되네요. 네, 김현숙님. 김경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둘째 따님이 첫째 따님 1억 준 거 당연히 알겠죠? 라디오 들은 거 아니야? 글쎄 아직 모르겠네요. 그건 물어보진 않아서. 그럼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 근데 이건 알려줘야 돼. 나중에 갈등 생겨요. 그래요? 아, 그렇긴 한데 제 어떻게 좀 생각은- 넘어갈 수 있나 싶어갖고 난 또. 넘어가려고. 혹시 김현수님 네. 그 둘째 따님도 똑같이 1억을 주실 계획이시라고 하면 네. 사위로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33살 딱 좋은 나이거든요. 그 월 소득의 전화 끊지 마세요. 40%를 전화 지금 끊지 마세요.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방어 예산도 따로 있고 훌륭하죠. 전화 안 끊으신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그 전국으로 여행을 다니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네. 계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건 잘 네네.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직장에 다니니까 적금으로 매달 20만 원씩 들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좀 턱없이 부족하긴 한데 차근차근 준비해 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때 마트 일 하신다고 하셨죠?
네, 지금 7년차 근무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직업병이 생겨가지고 네, 목소리가 조금 변화가 생겨서 지금 치료 중이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조금 내년으로 생각하고는 있어요. 아, 이제 마트 네. 일도 내년에는 이제 그만두실 생각이시고. 네네. 그러면은 좀 은퇴 준비는 어떻게 부부께서 잘 해놓으셨을까요? 은퇴 준비요. 저희가 은퇴 준비는 따로 딱히는 없고 이제 그 남편이 노란우산 공제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그다음에 실비보험 외에는 뭐 적금든 20만 원 외에는 없거든요. 퇴직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달 20만 원씩 들고 있긴 한데 네. 제 퇴직금으로 조금 그것도 퇴직금도 첫째 딸 그 집 근처에서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맞벌이니까 딸이 이제 밥도 제대로 챙길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식재료 넉넉하게 사가서 첫째는 음식도 해주면서 그러거든요. 근데 대단하시다. 그 식비가 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뭐 그렇죠. 아니 네, 근데 그래가지고 생활비도 좀 많이 김현숙님. 타고 또 안 해주자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사실 이것 돈이- 때문에 저희가 전화 연결한 거예요. 네, 돈이 이게 너무 좀 부담이 고민이세요. 되거든요. 근데 큰 따님이 네. 이제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는데도 맞벌이 하니까 딱해 보여서 내가 계속 음식을 해다 주고 있는데 식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고민이어서 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경필 멘토님. 그러니까 고민이 그래서 이제 일단 식비가 따님 식비까지도 사실은 뭐 그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들어간다 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근데 네. 사실 요거를 받으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맞아요. 그러냐면은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 대사 있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은 걸린 줄 알다. 걸린 줄 안다라는 예, 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네. 아니 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그 야박하게 그러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돈 문제일수록 가까운 네. 가족일수록 이게 명확한 게 필요해요. 물론 당연히 자녀니까 가서 음식해서 갖다 주시고 한두 번 그런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게 지속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딸한테 얘기해줘. 따님이 맞벌이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네.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좀 음식을 해서 준다든지 나중에 자녀가 태어나면 또 아이도 조금 봐주신다든지 그럴 때 당연히 우리가 뭐 자녀 그 부모님들이 봐주시면 네. 그거 용돈 좀 드릴 수 있죠. 용돈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육아 비용을 그렇죠.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 공제되는 맞아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은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국민연금 말고는 사실 아주 이렇게 뚜렷한 노후 준비가 현재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은퇴를 해서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을 손을 놓는 것보다는 우리가 요즘 반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던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반퇴는 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던 사람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가생활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조금 더 70 넘어가면 그때 이제 완전한 은퇴. 요런 점진적인 은퇴를 하는 게 조금 더 그 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현숙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나는 그냥 은퇴니까 내년부터는 그냥 뭐 아예 그냥 경제활동, 사회활동 안 하겠다 하지 마시고 네. 그 보통 우리가 노후에 3가지 위험이 있다 그래요. 그 3가지 위험이 뭐냐면 돈, 건강, 외로움입니다. 근데 이 돈, 건강, 외로움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게 반퇴예요. 반퇴를 하면서. 하면은 그렇죠. 돈, 건강, 외로움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꾸시면 좋지 않을까. 그 저도 또 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딸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저희 엄마는 반찬 전혀 안 해주십니다. 예. 어머니가 지금 이거 들으시면 그냥 왜냐면 엄마가 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냥 집에서 저는 다 못 먹고 썩어가지고 버리거나 이럴 때도 오히려 있는데 그거를 미안하지.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말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받아버릇하면은 나중에 이 따님이 평생 해주실 거 아닌데 본인도 스스로 음식을 해보고 할 이런 줄 어떤 알아야지. 관리를 해보는 그런 연습의 맞아요. 기간을 오히려 뺏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짠하다는 안쓰럽다는 마음에 그래서 조금 독립을 시키시거나 아니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나의
나에게 조금 돈을 달라라고 이렇게 그냥 좀 드라이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따님한테도 좋다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송일아 기자님이 이제 외식비를 한 달에 100만 원 쓰고 있다는 건 이제 일부에서는 못 들으셨길 바라겠고요. 근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반찬 주는 걸 이제 좀 그만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반찬비를 받으시라 맞아요.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참고로 제가 추석 때 고향 집 가서 엄마가 갈비찜 해주셨거든요. 그 맛있게 먹고 30만 원 뺏기고 왔습니다. 뺏겼나요? 철저하게 받으시거든요. 예, 아이고 이거 재료가 비싸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메꿔야 되나. 아니 그럼 그래서 갈비찜 안 했으면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좀 점점점. 드렸죠. 네, 어쨌든 우리 청취자 김연숙님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4566님, 4566 쓰시는 분께서 저도 연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고민이 있는데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사실 시즌 1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원희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와 함께하는 이 돈줄 상담소는 시즌 2 계속 이어지거든요.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 그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 저희가 사연 읽어드리는 분들 중에서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디저트 같이 드실 수 있는 그 세트 쿠폰 많이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계속 함께해 주시죠. 저는 40대 직장인이고요. 맞벌이를 하면서 이제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 아이는 5살인데 근데 한 달에 이제 200만 원 정도 적금을 하고 있는데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금 외에는 다른 거는 딱히 안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라든지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집도 사고 뭔가 이렇게 하려면 더 이제 많이 모아야 되는데 단순히 적금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해서 한 5, 600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저는 지출이 많아서 아이 이제 교육비라든지 이제 생활비라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프는 이제 저랑 생각이 좀 달라서 이 정도도 충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좀 원래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원래 보통 수입의 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축을 한다는 게 이제 어쨌든 뭔가 목돈을 모아서 뭔가 다른 일을 할 때도 필요한 때가 있으니까 얼마를 모아야 된다라기보다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적금을 좀 이렇게 뭐 한 달 200만 원 정도씩 하고 있는데 뭐 잘하고 있는지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 옆에 아기가 있었구나. 귀여워요. 근데 건강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예, 저축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한 달에 200만 원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입의 50%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약간 부부 사이의 생각이 좀 다를 부분이네요. 그러니까요. 송일아 기자는 어때요? 경제관념이나 가치관이 부부 사이에 딱 맞아요? 어때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일단, 하세요? 네, 그냥 서로 터치를 안 해요. 김규필 멘토님. 네. 부부 사이에 약간 경제관념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대화가 필요하죠. 우리 부부 현대 사회에서 부부가 생각보다 대화를 잘 안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피곤하고 또 맞벌이가 많다는 거는 왜냐하면 옛날에 외벌이면은 들어와서 뭐 회사에서 있었던 얘기하면 또 아내가 들어주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둘 다 나가서 맞벌이를 하다 보면은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각자 들어와서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무슨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고 대화를 잘 안 하니까 대화 안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본인의 경제관이나 또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잘 서로 사실 부부인데 진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서로 수입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송일아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바람직한 거는 완전히 오픈돼서 한 사람이 딱 강력하게 주도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주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안 주면 예를 들면 돈은 합쳤는데 내가 다 모든 걸 관리해. 그러니까 뭐 내가 적금하고 주식하고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물어보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는 척하지 마. 뭐 이러고. 근데 물론 그게 그 경우가 이제 그분이 만약에 열심히 돈 관리를 하는 스타일이면은 그 뭐 저축도 드라이브가 걸리고 좋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 민주적이지는 않죠. 근데 이제 최고로 안 좋은 게 각자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안 되는 게 왜냐면은 이제 서로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뭐 집을 산다 그럴 때 그 물어보면은 부인한테 아내한테 물어보면 뭐 남편이 뭐 좀 주식도 하고 좀 재테크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남편한테 물어보면 아유 아내가 적금 많이 드는 것 같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집을 사거나 이사할 때 딱 어떻게 얼마 있어 그리고 딱 꺼내 보면 웃는 거예요 돈이. 띠로리.
맞아. 1월이 이렇게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평상시에 대화나 소통이 되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경제관이나 가치관을 맞춰가는 게 좋고 지금 아까 이제 그 우리 사연 주셨던 분이 보면 50% 정도 저축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럼요. 네, 이런 의식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뭐 적금만 하는데 마땅히 딱히 딴 걸 안 하는데 어떤 좀 고민이다. 이게 아까 얘기한 포모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뭐 주식으로 뭐 얼마를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난 적금밖에 안 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억 모으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그 위험 자산에 돈을 많이 넣는 건 안 좋다. 왜냐? 1,000만 원을 넣든 1억을 넣든 10억을 넣든 모바일 창 들여다보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원, 그러니까 1억 정도 모은 상태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주식에 뭐 ETF 같은 걸로 분산 투자했다. 그러면은 분산 투자인데 뭐 1, 2천, 2, 3천밖에 없는데 그거를 좀 빨리 속도를 내려고 주식에 집어넣고 불안하다. 그래서 ETF를 했다. 그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ETF를 했다 그래도 경기 침체가 오거나 시장이 문제가 생기면 A부터 Z까지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 때까지는 주변에서 아무리 뭐 주식으로 돈을 벌었네 이런 얘기 해도 그냥 축하해 주세요. 아유 그래 잘했다 그래 뭐 이러고 축하해 주고 근데 그분이 막 나한테 와서 주식 얘기를 하다가 언젠가 말이 좀 조용하고 말수가 적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거는 그때 이제 내가 들어가면 돼요. 나한테 막 얘기할 때는 내가 주식 들어가면 안 돼. 오케이. 내가 그 친구 요즘 왜 이렇게 주식 얘기 안 하지? 말수가 적어질 때 조용히 쓱 들어가면 그 됩니다. 기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증권사 객장에 기자들과 아기 엄마가 들어오는 순간 꼭지다. 옛날부터 맞아. 이 경필님이 서로 대화하면서 오픈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0358님은 저도 5년 안에 1억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130만 원부터 적금을 넣어야 되니까 다른 지출을 안 하게 됩니다. 지금 이분이 지금 얘기한 그 130만 원이라는 게 뭐냐면 제 5년. 책에 나온 내용인데 130만 원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내년에 딱 10%인 13만 원만 증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년 가면 딱 1억이 되거든요. 와 진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155만 원 5년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130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그리고 13만 원은 솔직히 마음만 있으면 증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월급도 오르고 하니까. 이분 굉장히 야, 칭찬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송일아 기자 같은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들어오니까 그래도 외벌이보다는 좀 여유가 맞죠. 있겠지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항상 맞벌이 맞아요. 부부도 여전히 빡빡하다. 쪼들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죠.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외벌이 부부는 어떻게든 내가 이걸로 아껴 써야겠다라는 그렇죠.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육아휴직하거나 이럴 때 급여가 안 들어올 때는 이제 별다방 가고 싶은데 참고. 이제 참고 그냥 편의점 가고 커피 우유 사 먹고 이러면서 정말로 이 지출을 아껴야겠다라는 되는데. 마음이 되는데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아니 내가 버는데 이것도 못 사 먹어? 이런 게 그러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바로 우리 송일아 기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고소득자에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건 돈 가치가 고소득자한테만 돈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쯤은 이 정도쯤은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사연에서도 그 남편분은 그래도 그러니까 번 돈의 절반은 저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각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벌었을 때 이 비용의 절반은 무조건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도 들어보니 아이가 있을 때는 이게 또 어려우려나? 교육비, 좀 힘들어지죠. 생필품.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나라는 이제 경험을 안 해봐서 고민이 되는데. 사실 어려운 게 맞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건 사실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을 안 쓸 수는 없고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없는 한 저출산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전까지는 아이 낳기 전까지 많이 또 모아놔야 되는 게 또 맞아요. 현실적인 거고 맞아요. 그리고 2014 쓰시는 분
30대 학원 운영 자영업자 부부입니다. 지난 9월에 두 분, 사연 예, 제가 아까 보내주셨던 얘기했던, 네네. 오늘도 청취하면서 배웁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 작성 철저히 하고 지출도 줄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유, 훌륭하네요. 훌륭하시다. 아,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사연을 같이 한번 또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20대 중반 대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20대 중반 대학생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약간 많은 젊은이들이 일단 큰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축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약간 씀씀이가 좀 있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이 상황에서 이러한 대학생들도 이제 저축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그거 말고 약간 자기의 가치나 약간 경험들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저축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소비 습관을 기르거나 뭐 자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나은지 전문가님의 약간 견해를 듣고 싶긴 합니다. 보통 알바를 해서 이제 보통 수입을 얻고 한 100만 원 그 정도 약간 얻긴 한데, 약간 소비는 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보통 기숙사나 자취생활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식비에서 가장 많이 빠지긴 하는데, 지금은 부모님 집에서 그냥 있어서 그래도 그 전보다는 식비 부분에서는 좀 낮은데, 약간 취미생활이나 이런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소비를 많이 충당하는 것 같아요. 취미활동이요? 많이 쓰면 한 20, 3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옷 사거나 뭐 굿즈나 이런 거 사거나, 아니 뭐 관련 아이템이나 뭐 게임 같은 거 사는 뭐 그런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야, 대학생인데 알바하면서 번 돈 100만 원으로 이걸로 저축을 할 거냐 아니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거냐, 이걸 고민하네요. 일단은 곽수산 씨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좀 부러워요. 제 대학생 때랑 좀 달라서. 저는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 하면은 60만 원 받았거든요. 한 달 내내 해가지고 고시원비가 45만 원이 빠져서 15만 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취미라는 게 아예 없었죠. 여행도 이제 꿈도 못 꿨고. 그래서 오히려 소비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곽수산 씨가 생각보다 90년대생인데 불구하고 그러네요. 상당히 조금 이거 치열하게 살았네요. 좀 치열했어요. 부실한 제가 청년이네요. 이 경제관념이라는 거는 결핍에서 나오거든요. 저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80년대 후반생 이후부터는 집안이 잘 산들 못 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결핍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결핍이 없이 생활해 온 분들이 이제 청년 세대가 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 나온 게 욜로 플렉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경제관념이 없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경제관념이 있는 게 100만 원을 벌어서 그러니까요. 이걸 저축을 할 거냐 나한테 투자할 거냐 이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우리 돈줄 상담소에 이 오시는 분들은 고민이 굉장히 세련된 고민이에요. 맞아요. 이게 뭐 완전히 그냥 그 엄청난 고민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거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축을 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사회에 진출할 때 목돈을 갖고 진출하면은 훨씬 유리하니까. 근데 그걸 꼭 안 했다 그래서 그걸 뭐 쇼핑이나 유흥으로 다 탕진하지 않고, 뭐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인한테 투자한다. 근데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본인한테 투자한다 그래서 막 무슨 배낭 메고 막 세계 여행을 다니고,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경험을 자꾸 돈 쓴 거를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경험 자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경험도 물론 자산이 되니까. 근데 경험 자산은 어디 가서 돈 쓴 게 아니고 우리 곽수산 씨처럼 어려움을 극복해낸 게 경험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때 아니면 언제 해봐. 이 젊을 때 이때 해봐야지 그러니까 하면서 여행 다니고.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자, 갖고 싶다라는 물건은 무슨 뜻이에요? 필요 없다는 뜻이죠. 해봐야지라는 건 뭐야? 안 해도 된다. 그건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명언이다, 명언. 이거 아닙니까? 내가 나중을 위해서 나를 위한 내가 자기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 그렇게 되면요, 그걸 해보잖아요. 진짜 나중에 하고 싶을 때 못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네. 맞는 없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갖고 싶다, 필요 없다. 갖고 싶은 물건, 우리가 뭐 치약 갖고 싶거나 비누 갖고 싶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진짜 필요한 거니까. 네. 원래 필요한 거는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요거 맞는 말씀이네요. 그 자, 정말 명언입니다. 공감이 되는 게, 결핍에서 온다는, 결핍이 사람을 결국 성장시킨다는 말이 맞아요. 이 경제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해 보면 대학생 때 저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당연하죠. 돈이 못했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아 쓰지 뭐 아르바이트 해갖고 받는 돈 그냥 다 흥청망청 쓰고 뭐 이런 규모 있게 뭔가를 운영해본 경험이 굳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자녀 교육에도 네. 결핍이 약간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 집 애들이 이제 셋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킨 한 마리만 시키면 애들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반찬 투정을 거의 정글이네, 정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이제 돈을 벌었던 게 중학교 때 막노동을 해봤습니다. 중학교. 와, 중학교 때. 그때 진짜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때 이제 IMF 전에 우리나라에서 막 10만 원짜리 청바지가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아, 그걸 살려고. 근데 부모님은 절대 안 사주시죠. 그래서 내가 이걸 막노동을 해서라도 입겠다라고 어머. 해서 그때 한 5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막노동 나가면 한 두세 번 나가서 그 돈 샀어요. 모아서 사서 입고. 근데 결국은 내가 막노동을 중학교 때 하니까 그 바지를 못 사게 돼요. 이 돈을 이 갖고 돈이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고 알니까. 벽돌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맞아요. 아니까 결국은 그걸로 청바지를 안 샀습니다. 이렇게 된 그러니까 우리 송일아 기자님도 300만 원을 네. 지출하는 건 좋은데 교육비로 요거를 아이하고 대화를 그렇죠. 해서 금액을 좀 조정하거나 늘리거나 하는 걸 아이의 의사를 반영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무조건 주어지는 게 네. 아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가 A를 하려면 B를 포기해라. 그렇죠. 맞아요. B를 하려면 A를 포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야 A도 하고 싶어? 그럼 A도 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결핍이 없기 때문에 경제 개념이 안 생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어느 정도 결핍을 줘야 되고 그리고 다시 아까 그 이거 인터뷰 해주셨던 분 대학생인데 본인의 경험 뭐 같이 올리는 거는 좋은데 그게 게임 아이템이나 굿즈는 요건 이제 소비로 분류를 해야겠죠 당연히. 예, 요거는 또 헷갈리시면 안 30만 됩니다. 원이니까 뭐 30%니까 그 정도는 뭐 그 수위만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면 아주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100만 원 버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됐다면 또 대학생이 됐다면은 만약에 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알바를 시킨다 아니면 내가 좀 도와주겠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무조건 시켜야 된다고 당연하죠. 봅니다. 예. 저도. 저는 그 제가 서울에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몇 년 뒤에 제 동생이 똑같이 서울로 대학교를 와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지내게 됐는데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용돈 주지 말아라. 얘 아르바이트 직접 해야 된다. 형으로서.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써봐야 되고 이게 이렇게 쓰면은 내가 한 달에 그 월말에는 돈이 부족하거나 이걸 느껴봐야 아껴서 쓰고 그리고 군대 다녀와서도 부모님은 또 같이 살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어차피 너네 둘이 서울에 같이 있으니 월세를 2명이 내느니 같이 있어라. 그쵸, 근데 그래야죠. 제가 완강하게 독립시켰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자기가 혼자 모든 걸 이제 월세까지 내면서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이에요. 월세까지 내면서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자기가 안 했을 때 얼마나 이게 금방 더러워지는지 맞아요. 제가 다 혼자 경험해봐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요. 아, 이 친구. 그래요? 그래서 네. 저는 후배들 여자 후배들이 이제 어떤 사람을 결혼 상대로 만나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자취를 해본 사람이랑 그렇죠. 만나라라는 조언을 꼭 해줍니다. 생활력 있는 생활력 사람. 있는 그렇죠. 사람. 0358님이 곽수산 씨 우리 집 딸이 둘입니다. 34살 31살 1억은 없는데 혼수로 아빠가 갑니다. 아우 장모님 연락드립니다. 아기는 제가 봐주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장모님. 장인 같은데? 함께 이렇게 또 사연이랑 또 의견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시상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예,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상식. 네. 성공 코치 이대호와 함께 성공의 홈런을 위해 달려갑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방송 듣고 바로 박진주님이 프로필 사진 편집하셨다고. 갖고 싶다 필요 없다. 예, 이렇게 바꾸셨다고. 명언이에요 진짜. 갖고 싶다는 명언. 필요 없다는 뜻이네. 김상균님은 유익해서 이 시간 지금 개 모임에게도 이제 알림을 넣으셨다고 공유하셨다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돈줄 상담소 시즌 1 총결산 누가 혼났나. 자 벌써 거의 2시간 가까이 달려왔는데요. 이제 대망의 시상식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맨 뒷부분에 있고요. 15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매트리스. 저희가 잘 쟁여놨던 거 드디어 풉니다. 그리고 사연 보내주셨던 분들 중에서 먼저 치킨 2마리를 드실 수 있는 그 티켓부터 쏘겠습니다. 우선은 용기 100배상부터 드릴게요. 용기 100배.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아이 넷을 키우고 계셨던 1987년생
아이디 831832님께 드리겠습니다. 와. 애국자시다. 애국자시네. 저도 그 애국자시. 사연 기억이 납니다. 아이 넷을 키우시면서 홀로 식당 일을 이 하시면서 정도면은 그 애국자라는 표현도 부족해요. 국가 유공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테크에 대한 또 의지를 놓지 않고 계셨던 대단하시네. 분이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듣고 계셔야 될 텐데. 자, 그리고 열심저축상. 열심저축상은 저희가 앞에서 통화했던 이인철님께 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저축 통장마다 이름을 지으셨대요. 그리고 월급의 45%를 저축하고 계시다. 훌륭하네. 열심 저축상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착한 소비상. 착한 소비상은 앞에서 연결했던 김연숙님께 드립니다. 사연자의 월 생활비가 50만 원이라. 월 생활비 50만 원. 저는 이분은 조금 소비를 좀 늘려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기억을 작아가지고. 전략 왕이라는 칭찬도 받으셨던 분들. 예, 그래서 국가 유공자급 예, 그렇게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비를 또 잘 줄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소비 습관이나 생활 패턴이 조금은 달라지셨다라는 개선이 되었다라는 게 가장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마지막 코너가 나옵니다. 15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받아가실 수 있는 대상 수상자를 뽑을 시간입니다. 와, 너무 좋다. 저희가 요 상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발표가 아니고. 그 소리 들리시나 모르겠는데 요거 ASMR. 그러네.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됐던 사연 분들을 다 넣었습니다. 앞에서 그 치킨 쿠폰 받으신 분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오, 그래요? 그리고 요 상자를 보시면 지금 뭐 KBS 콩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깜찍하지 않습니까? 멘토님 얼굴이 다. 예, 김경필 그렇죠. 멘토님의 예, 사진까지 저희가 수작업의 향기가 담았습니다. 느껴집니다. 그러네요. 한 땀 한 땀 딱 보이죠? 그냥 수작업. 하신. 저희 PD님이 이거 만드시다가 손에 피까지 났습니다. 그래요? 한 땀 한 땀. 이걸 우리가 피나는 노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저기 자원 재활용, 업사이클링. 와, 대단하시네. 요그 A4 A4 박스. 딱 알아보셨구나. 근데 못 볼 줄 알고 밑에는 안 하셨네요 또. 밑에 아마 가려야 돼. 요거를 직접 김경필 멘토님께 제가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손이 떨리는데. 이거 때문에. 추첨으로 가는 거죠? 예, 추첨으로 갑니다. 이게 뽑아주십시오. 보통이 아니라 이게 무려 150만 원 상당이다 보니까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떨립니다. 섞고 계시고요 지금. 정말. 7개월 동안 받았던 사연들. 이분으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와. 제가 이거 발표할까요? 펼쳐보시면은 그 안에 그분의 사연까지 대략적인 내용이 있을 그래요? 겁니다. 떨리네. 펼쳐서 두구두구두구. 읽어주십시오. 과연? 매트리스 비싼 거예요. 아이고. 7월 25일 사연이 소개된 분이고요. 어떤 내용이죠? 아이디를 말씀드리기 전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월 수입 400만 원에 3인 가족, 식비 100만 원, 취미 생활 100만 원 사용, 아내 취미 1,000원, 2,000원, 소액 물건 사기다. 기억납니다. 기자님 아니에요? 네. 아니 미세 소비가 정말 미세먼지보다 무섭다고 했는데 아이디가 JINYMT81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으시겠다. 근데 이분들이 월 소득이 400인데 취미로만 최소한 남편분 것만 100만 원 이상. 아내분도 소소하게 몇천 원, 몇만 원짜리를 계속 사시는 그 고민이었던 걸로 근데 기억합니다. 아내분은 뭐 1,000원, 2,000원은 괜찮은데 남편분의 취미 100만 원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그러네, 같아요. 좀 센. 많이 그 개선이 제 되셨는지. 생각에는 그 1,000원, 2,000원이 10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 몇천 원짜리 소비가 앞에서도 우리가 미세 소비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가랑비 맞아요. 옷 젖듯이. 자, 오늘부터 KF94와 같은 마스크처럼 여러분들의 소비를 딱 막아주는 우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열심히 들으시면서 틀어막아야 돼요. 틀어막아야 그렇죠. 됩니다. 틀어막아야 되죠. 근데 요즘에도 보면 그 가장 비싼 게 5,000원을 넘지 않은 그런 숍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데들이 사람들이 은근히 정말. 많이 가서 다이땡? 네. 모든 게 있는 곳. 정말 바구니에 모든 하나씩을 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맞아요. 나올 때 보면 몇만 몇만 원이 원. 맞아요. 거기서 절대 운동기구를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 사봤는데 운동기구가 몇 번 하면 부러져요? 소도구 너무 의외의 다 이야기인데 사봤는데 다 버렸습니다. 오늘 함께하니까 어떠셨어요, 곽수환 씨? 저도 근데 멘토님 얘기해 주시는 걸 딱 듣고 잘하고 있구나라고 자부하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또 신경 써서 좀 앞으로도 고쳐 나가야겠다는 포인트들이 좀 생겨가지고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도
1억부터 좀 모아봐야겠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얘기하신 것처럼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더 절약도 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그 포함돼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우리 송일아 기자님 이제 외식비 줄입니까? 네. 일단 저는 외식비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 소비 삼심제도가 이제 가슴에 탁 결제 와갖고 삼심제도. 결제 네, 삼심제도. 결제 누르기 전에 삼심제도. 네. 그리고 저는 항상 결제를 해야 잠이 들었거든요. 와. 네. 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은 그걸 해야 마음이 편해졌는데. 근데 우리가 장바구니에 이제는- 담아 놓잖아요. 그 담아놓고 이게 딴 거 하다가 보면은 장바구니에 담았던 걸 잊어버리는 수도 잊어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이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장바구니를 전체 선택을 하시고 삭제하기를 눌러보십시오. 저는 시원합니다. 장바구니에 잘 넣지 않고 바로 소비를 그러니까 바로 구매를 일단 하기 재판에 때문에. 회부를 한 다음에 그렇죠. 네. 참심을 네. 하고 나서 결제를 하세요. 회부하는 것조차 이제 첫 걸음을 떼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오케이. 갖고 우리- 싶다는 필요 없다. 네. 김경필 멘토님은 이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네. 시즌 1뿐만이 아니라 시즌 2도. 아, 오늘 그런가요? 어떠셨어요? 특히. 예, 굉장히 우리 오늘 곽수산 씨하고 우리 송일아 기자님하고 그 명연기를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 특히 또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고 하니까 훨씬 이 시간이 재밌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 준비해 주신 우리 제작진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사실 오늘 약간 지각 비슷하게 정말 세이브 이렇게 하고 들어왔거든요. 세이브죠. 세이브. 네, 방송 정말 시작 직전에 들어오셨으니까. 아주 네. 정말 저도 오늘 시간 약간 착각을 해갖고 맨날 10시에 오던 버릇이 있어갖고 오늘 했는데 되게 유익하다는 그 청취자분들의 글이 정말 그러니까요.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좀 듣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저는 혼쭐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는데 듣는 분들이 혼난다고 느껴주시면 뭐 그거대로 잘 바꿔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가운 남자 중에 제일 따뜻한. 아. 예, 그리고 오늘 발연기 중에 제일 명연기 예, 같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 돈줄 상담소 게시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사연 고민 계속해서 많이 올려주십시오.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